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할머니의 찻잔을 들고 왔습니다. 역시 패트리샤 폴라코 선생님이 지었고요. 그리고 김서정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조각보에 이은 가족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출판사는 미래의 아이입니다. 어,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마 현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대를 이어서 옮겨지는 가보 같은 거죠. 할머니의 찻잔. 나의 딸 트레이시, 아들 스티븐에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옛날 과거의 모습 같아요.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셨겠죠? 여긴 마곡간 같기도 하고요. 염소들이 있는 곳인가 봐요. 자, 근데 아가가 많이 놀란 표정인데 무슨 일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 안나가 미국으로 오기 한참 전,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야. 안나는 러시아의 작은 마을 로이노브카에서 엄마랑 아빠랑 갓난아기 여동생 마그다랑 같이 살고 있었대. 마을에는 가끔 러시아 황제 차르의 군인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때마다 살기가 더 어려워졌대. 군인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건 안나의 목소리거든요. 다시 들려드릴게요. 군인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어느 날 안나는 울며 물었어요. 엄마는 안나와 마그다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죠. 나도 모르겠구나, 아가야.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말이죠. 군인들이 물러가자 엄마는 아이들을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아빠도 곧 집으로 돌아왔죠. 모두 자리에 앉자 엄마가 촛대 2개를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화덕 위 찬장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곱게 죄송합니다. 곱게 스놓인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여있던 그 물건은 정말 아름다운 찻주전자의 잔이었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안나의 엄마는 초에 불을 붙이고 기도를 했죠.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 그 찻잔 얘기 또 해주세요. 안나가 졸랐어. 아주 오래전 일이란다. 엄마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빠랑 엄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지난 때였지. 말 한마리가 끄는 마차가 마을로 들어왔어. 마차에는 아주 커다란 나무 상자가 실려 있더구나. 마을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하면서 모두 몰려들었어. 그런데 글쎄 그 상자가 나한테 온 거라는 거야. 엄마는 팔을 활짝 벌리며 소리쳤어. 내가 안에 든 걸 꺼내니까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서서 다들 어찌나 놀랐던지 숨도 못 쉴 지경이었지. 그게 바로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찻주전자랑 찻잔 세트란다. 엄마, 편지 얘기 빼먹었잖아요. 안나가 말했죠. 찻주전자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어. 민스크에 사는 레베카 숙모가 쓴 거야. 라헬, 이건 네 결혼 축하 선물이다. 마법의 찻주전자 세트야. 이 찻잔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단다. 평생 배고프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 거야. 사랑을 알고 기쁨을 알고 가난하지 않을 거야. 그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하고 안나는 생각했죠. 날마다 저녁 먹기 전에 엄마가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우리의 삶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안나의 집에는 사랑과 기쁨이 넘쳤어. 돈이 별로 없어서 살림살이는 소박했지만 아빠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지. 우리는 임금님보다 더 부유하단다. 왜 그런지 아니? 그러고 나면 안나와 아빠는 입을 모아 노래를 했지. 아빠는 안나를 아끼고 안나는 아빠를 아끼니까. 안나는 로이노부가 사람들이 전부 다 부유하다고 생각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 아꼈으니까. 로이노부카의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날, 겨울 끝자락 사이로 봄 기운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날은 아직 추웠지. 안내네 가족은 벽돌 화덕 위쪽 따뜻한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는데 가물가물 잠이 들 무렵 화덕에 일렁이는 불빛이 찻주전자랑 찻잔에 어른거렸어. 그게 꼭 찻잔이 안나를 위해 춤추는 것처럼 보였단다. 어느 날 한밤중에 안나는 무시무시한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안나는 비명을 질렀어. 엄마는 안나와 마그다를 들쳐안고 염소리로 내달렸지. 세 사람은 거기 숨어있고 아빠는 예배당으로 달려갔어. 예배당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 라빈 와이스멘틀 씨가 안나 아빠의 눈앞에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어. 차르의 명령이라네. 유대인들은 모두 러시아를 떠나라는 거야. 우리 전부. 라비는 흐느껴 울었어. 군인들 가운데 대장 같은 사람이 외쳤지. 이 러시아 땅에서 유대인은 사라져야 한다. 안나의 아빠는 집으로 달려갔어. 그 뒤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변변치 않은 살림살이마저 팔거나 줘버려야 했지. 술에 싫거나 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짐을 꾸려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엄마? 안나가 물었지. 아빠 사촌이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 살고 있대. 아마 거기로 가게 될 거야. 엄마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 얼마나 먼데요? 커다란 바다를 건너야 한단다. 이제부터는 네가 씩씩하게 굴면서 엄마를 도와야 해. 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안나는 훌쩍이며 말했지.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니? 엄마는 조용히 말하고는 침을 꾸렸어. 왜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두려운 거야. 엄마는 아름다운 찻잔을 부드러운 천에 조심스레 싸면서 말했어. 이게 여행길에 우리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겠지? 엄마는 속삭였어. 안나의 아빠는 재봉틀을 술에 실었고 촛대, 뿔피리, 아침 기도용 숄, 성경책도 챙겼지. 이상은 가져갈 수가 없구나. 아빠는 한숨을 쉬고는 안나와 동생을 술에 태웠어. 그런데 아빠 엄마가 수레를 끌었지. 안나는 뒤로 돌아앉아 멀어져가는 마을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 그러다 마을이 눈앞에서 사라진 후에 앞을 바라보며 미국에서는 어떻게 살게 될까 궁금해했지. 첫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운 헛간에서 밤을 지내게 됐어. 엄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찻주전자에 붓고 말했지.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뒤 빵을 자르고 소금을 뿌리면서 속삭였어. 새 삶에서는 굶주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이 소금처럼 맛을 지니게 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한 절대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찻잔을 나눠주었어. 식구들은 물을 마시고 소금 뿌린 빵과 건포도를 먹고 서로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지. 시간이 갈수록 여행길은 힘들어졌어. 어떤 날은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헛간에서 잘 수 있었지만 어떤 날은 쫓겨나기도 했지. 대부분 엄마와 아이들이 수레에 자고 아빠는 땅바닥에 자했단다. 축축하고 차가운 땅에 누워 아빠는 추위에 떨었지. 몇 달이 지나자 마그다는 제법 자라서 더 이상 엄마 품 안에 갓난아기가 아니었어. 아빠는 러시아를 떠날 뱃삭을 마련하느라 온갖 일을 해야 했지. 끔찍한 가을이었어. 눈앞에 새로운 도시가 보이는데 안나의 아빠는 수레를 끌 힘이 없었단다.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울 정도였지. 드디어 아빠는 쓰러졌고 엄마는 달려가 의사를 불러왔어. 아빠 가슴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던 의사가 말했어. 몹시 안 좋군. 잘 먹고 따뜻한 데서 푹 쉬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나 엄마는 절망에 빠졌어. 우리 집으로 가세. 나는 혼자 사니까 내가 애들 아빠를 낳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의사는 안나 가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 의사의 집은 정말 훌륭했어. 안나 마그다 엄마는 그 집안을 둘러보았지. 이 양탄자 좀 봐. 이 양탄자 좀 봐. 엄마는 양탄자를 쓸어보면서 말했어. 예전에 집사람이 베르시아 양탄자를 좋아했지. 길 저쪽에 돈 많은 상인이 있는데 엄청난 돈을 내밀면서 이걸 팔라고 하더군. 의사는 쿡쿡 웃었어. 그리고 안나 아빠를 침대에 눕힌 뒤 부엌으로 갔지. 아기 엄마 요리 잘하시나? 나한테는 요리가 너무 어려워. 엄마는 사뿐 절을 하며 웃었어. 요리라면 저한테 맡기시죠, 선생님. 엄마는 찬장을 열고 먹을거리가 뭐가 있는지 살폈어. 뭐든 마음대로 쓰게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지. 예브게나 블라디모르비치 푸시킨 선생은 약속을 지켰어. 안나 아빠를 극진히 치료해서 낫게 해준 거야. 안나와 동생에게도 날마다 신선한 우유와 좋은 음식을 주었지. 안나가 눈이 나쁘다는 걸 눈치채고 안경도 맞춰줬어. 의사는 엄마가 만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단다. 두 아이도 정말 아껴주었고 말이야. 안나네 가족은 의사를 게냐 아저씨라고 부르게 되었어.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지. 나갔다 들어온 의사 얼굴에 본 엄마는 무슨 일인지 금세 알아챘어. 유대인들 집에 두면 안 된다고 하죠? 엄마가 물었어.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가 떠나야겠네요. 엄마는 힘없이 말했어. 안 돼. 애들 아빠가 또 술에 끌면서 땅에서 자다가는 못 버텨. 폐렴에서 간신히 회복했는데 의사는 외투를 입고는 대문 밖으로 나갔어. 집으로 돌아온 게냐 아저씨는 안나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지. 그리고는 외투 주머니에서 종이 한 뭉치를 꺼냈어.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해왔네. 베르단스크에까지 가는 기차표도 끊었고 거기도 가면 내가 마련해놓은 미국행 매표를 받을 수 있을 거요.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 아빠는 털썩 무릎을 꿇었어. 눈에는 눈물이 넘쳤지. 어떻게 걔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이 이만저만 드는 일이 아닐 텐데. 아빠는 소리내 울었어. 지금 자네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양탄자 그것만 팔면 돼. 걔네 아저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죠? 엄마도 울었지.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죠? 이렇게 물었어야 했겠네요. 그날 저녁 엄마는 차주전자 세트를 풀어놓고 홍차를 진하게 끓였어. 이게 주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 축복이 영원히 아저씨에게 머물기를 기도할게요. 엄마는 괜히 아저씨에게 빵과 소금과 사랑에 대한 기도, 왕보다 더 부유해지는 기도를 알려주었어. 안나 가족은 다음날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났지. 푸시킨 선생은 자기 마차로 가족을 기차역까지 태워다 주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의사는 부엌 찬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 차주전자 세트가 들어있었거든. 이런 쪽지도 있었지. 안나 엄마가 쓴 거야. 친애하는 아저씨, 언제나 기억할게요. 아저씨는 우리를 먹여 살린 빵이에요. 우리의 삶을 맛있게 해주는 소금이에요. 우리를 함께 묶어주는 사랑과 기쁨이에요. 아저씨, 그 친절한 황금빛 마음이 아저씨를 정말로 부유하게 해줄 거예요. 아저씨는 평생 가난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차주전자 세트를 남기고 갑니다.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찻잔 하나만 가지고 갈게요. 우리는 이거면 충분해요. 우리 네 식구가 모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거야. 안나 가족은 큰 바다를 건너 미국에 닿았어. 모두 갑판에 서서 자유의 신상을 바라보았지. 아빠, 여기도 차례의 군인이 있어요? 안나는 아빠 손을 잡으며 물었어. 아니야, 여긴 없단다. 여기까지는 못 와. 아빠는 안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안나 가족은 한동안 맨해튼 10번가에 살았어. 아빠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얻고 거기서 한 블록 떨어진 양복점에 취직을 했지. 엄마는 매일 밤 하나 남은 찻잔을 꺼내 차를 따랐고 그 차를 온 가족이 함께 마셨어. 그러면서 빵과 소금과 사랑과 함께 있으면서 부유해지는 일을 기억했지. 물론 걔네 아저씨도 잊지 않았어. 안나 가족은 뉴욕에서 미시간의 유니언시로 이사를 했어.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언제나 그 찻잔을 꺼내 축복 기도를 했고 말이야. 안나의 부모님은 작은 농장에서 살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 안나가 찻잔을 물려받았단다. 안나는 평생 그 찻잔으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었지. 그리고 죽기 직전에 찻잔을 딸인 칼레에게 물려줬어. 우리 할머니 칼레는 그 찻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항상 그 축복을 나누었지.
1938년 칼레 할머니는 첫 잔을 우리 엄마 메리에게 주었어. 엄마 결혼식 날에. 1962년 엄마는 그 축복의 잔을 내게 주었지. 내 결혼식 날에. 나는 축복의 잔을 고이 모셔두었어. 그리고 내 두 아이와 함께 그 잔으로 차를 마시면서 축복을 가르쳤지. 그걸 그릇장 맨 위 선반에 올려놨는데 가끔은 잔이 더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 하나씩 나눌 수 있으면 하고 바랐단다. 1989년 10월 17일 오후 5시 4분 우리 집이 흔들렸어. 1906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뒤흔든 거야. 식구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뒤에 나는 식당으로 들어갔지. 내 눈앞에 그릇장이 나뒹굴고 있었어. 안에 들어있던 것들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지. 숨이 턱 막혔어. 세상에 축복의 잔은 내려다보니 깨진 그릇 조각들이 한가운데 축복의 잔이 있었어. 정확하게 두 쪽이 난 상태로 꼭 안 보이는 어떤 손이 디자인한 것처럼 말이야. 나는 내 두 아이를 생각하고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그 두 조각을 들어 올려 가슴에 소중히 품었단다. 그 순간 나는 내 모든 조상들이 나의 빵이었다는 걸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깨달았어. 내 삶의 소금과 모든 맛들은 그들의 이야기였지. 내 조상들이 그 이야기를 지켰고 그 덕분에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몇 세대에 걸쳐 사랑받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나는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란다. 여러분, 오늘 부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